6억 2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가 4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들은 평택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삼성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산업단지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집값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좋은 도시가 되는 것과 지금 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평택에 살던 40대 박 씨는 몇 년 전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쌌고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평택 정도면 충분히 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택에는 강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고 산업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개발되는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나? 당시 박 씨가 산 아파트 가격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3억 원 넘게 받아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평택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삼성 들어오잖아. 사람 더 들어올 거야? 산업단지 커지면 평택도 달라질 거야. 박 씨는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매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래가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면 매도자들은 급매물을 내놓습니다. 6억 2천만 원이던 아파트가 5억 8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됐습니다. 5억 3천만 원, 5억 원, 4억 7천만 원, 그리고 결국 4억 1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된다는데 왜 집값은 떨어지지? 여기서 부동산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호재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호재가 실제 경제활동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오늘 바로 올라갑니다. 매수자의 자금은 오늘 바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급은 오늘 바로 시장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호재보다 현재의 부담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평택은 특히 공급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아파트 공급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나오면 기존 아파트와 경쟁하게 됩니다. 매수자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새 아파트가 나오는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도 부담이 커집니다. 박 씨도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으로 대출 일부를 갚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자 추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전세금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박 씨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자산 가격 하락, 전세 가격 하락, 대출이자 부담 증가. 이게 부동산 하락장에서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까지 나빠집니다. 박 씨가 가장 후회한 것은 삼성이라는 호재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재가 있으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변 모든 아파트 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투자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지역까지 퍼지는지, 실제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주택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것까지 봐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그보다 더 많이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이 더 빨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평택이 성장한다는 사실만 봤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성장하는 속도와 주택 공급 속도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가격에 실제로 살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6억 2천만 원짜리 집이 아무리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도 매수자가 4억 원대만 지불할 수 있다면 거래 가격은 결국 그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집주인의 희망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지금도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억 1천만 원에 팔면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평택은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택의 미래와 자신의 집값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평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직선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기대가 먼저 움직이고 현실이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호재보다 먼저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6억 원짜리 집이 20% 떨어져도 괜찮은가? 30% 떨어져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전세 가격이 내려가도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몇 년 동안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박 씨는 6억 2천만 원의 집을 샀지만 지금 시장 가격은 4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집값은 2억 1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은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버리지의 무서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대출이 수익을 키워주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손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대출을 크게 받으면 안 됩니다. 평택이 나쁜 도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도시와 좋은 매수 가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투자는 분명 중요한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 호재만으로 6억 2천만 원의 가격이 정당화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화려한 계획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 현재 금리, 현재 공급, 현재 전세 가격, 그리고 현재 실제 거래량입니다. 박 씨는 이제 집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를까? 그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만약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락장에서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4억 1천만 원이 된 것은 평택이라는 도시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재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의 호재보다 현재의 자금 사정과 수요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대출이자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호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박 씨가 6억 2천만 원에 샀던 집은 4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평택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미래가 좋아지는 속도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맞아떨어지느냐. 부동산에서는 바로 그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